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좀 더 쉽게 할 거라는 후회를 하는. 그 쉬운 투자는 잘 방어가 됐습니다만 꼬부라트린 투자가 조금 꼬부라서. 그래도 어제보다 계속 훨씬 나았습니다. 네. 네. 상처 입은 증시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시장은 1%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거죠. 네. 사실은 장중에는 뭐 2% 넘게 빠졌었으니까. 그렇죠. 뭐 2%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되돌렸습니다, 많이. 네, 많이 되돌렸고 어제보다는 저는 오늘이 훨씬 낫어요. 어제 엄청 얻어 터졌더만. 그렇죠. 오늘은 뭐 장중에 좀 빠지긴 했었는데 뭐 많이 회복을 하고 오른 종목도 몇 개 있었고. 네, 요새 괜찮았습니다. 좀 많은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다 빠지는 것 같아요. 2,000원지 빼고는. 네, 우리 그 청취자와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네. 힘내시라고 우리 나침판님께서 이거 드십시오. 이거 네, 흑삼 전타. 네, 감사합니다. 이거 드십시오. 딱 지금 시기 적절하네요. 네, 이게 좀 근데 너무 젊어서 너무 많이는 먹지 마세요. 딱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잘못하면 좀 힘이 너무 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새벽에 좀 흑삼 힘들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많이 팔았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에서 9,6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600억 팔았네요. 째려봤는데 팔았어. 8거래 연속 매수하다가 어제는 잠깐 주춤하다가 오늘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말짱꽝이다. 뭐. 네. 근데 약간 의미 있었는데 일주일 사서. 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그렇지.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했어요. 마이크론도 팔고 했으니까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아마 거셀 거라는 건 예상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시간에서도 상당히 더 떨어졌었죠. 예, 네, 맞습니다. 기관도 오늘 코스피에서 3,000억, 코스닥에서 1,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환율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더니 좀 안정이 돼서 끝났고요. 1,181원이네요. 그래도 아직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도 2% 빠졌고요. 상해도 1.5% 정도 좀 빠지고 있고 홍콩만 플러스 0.5%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은행주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헝다그룹이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성진은행이라는 은행 지분 20%를 매각을 한다고 밝혔고요. 그 덕분에 조금 유동성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텐트럼이냐, 금리 인상 텐트럼이냐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텐트럼이다. 그냥 발작 났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긴 했는데 그 보고 저희가 어제 깜짝 놀랐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서류를 냈느냐. 연준에 보내는 그 제롬 파월이요? 네, 제롬 파월이 발언할 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냈잖아요. 종이로는. 그게 지금 화근이었고 실제로 말은 그렇게 안 할 사람이거든. 그동안 우리가 2년을 지켜본 결과 그럴 사람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분명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게 떨어지면 분명히 그런 거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역시나 많이 떨어졌어요. 네. 1.51%. 그러면 이럴 때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신용 쓰신 분들은 진짜 엄하게 얻어 터지는 거지. 이럴 때.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죠.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야. 뭐 에이씨 안 봐! 이러면 되잖아요. 네. 다 때려쳐! 이러고 그냥 진짜 때려치고 안 보면 되잖아. 며칠간.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뭐 그냥 좋은 기업이 보면 그냥 괜찮아지는데 근데 신용으로 샀다가 안 보면은 갑자기 계좌 샀던 주식이 없어져 있었을 수도 있죠. 샀던 주식 없고 계좌에 잔돈 좀 남아있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래서 신용 쓰면 진짜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은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신용을 쓰라고 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권회사 돈 벌어주는 일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보셔야지 증권회사 돈 벌어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사장님 전화 안 하겠지? 이거 안 들을 거야. 그럴 그치? 거예요. 네. 네. 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비금속 광물이었고요. 업종이 3%나 올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7% 오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들도 오늘 많이 간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통신주도 오늘 0.8% 올랐고요. SKT하고 LG유플러스가 1%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장에 오르는 종목이야. 네.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0.6% 올랐는데요. 여기는 뭐 대유에이텍, 센트랄모텍 이런 종목이 11%씩 올랐는데요. 리비안이 11월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급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진짜 모델하우스의 PPT 회사 같이 느껴지는데 말이죠. 돈 엄청나게 땡기고 있습니다.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해놓고 안 나오면 진짜 저거하고 모양은 틀리지. 그 뭐야 완전 그 지난번에 니콜라 니콜라처럼 그런 꼴 나면 안 되는데 니콜라 같진 않죠. 왜냐하면 실물이 있어요. 그죠. 10월 말에 이제 처음으로 인도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아주 비싼 모델에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보급형도 1억 정도 하더라고요. 800km 정도 가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보다 이제 더 많이 가고. 그 레저를 겨냥해서 레저해서 막 거기서 막 음식도 해 뭐 차에서 뭐 이렇게 빼면 주방처럼 도마판처럼 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물은 있습니다. 실물은 있는데 공장도 또 짓겠다는 거는데. 이게 좀 판매를 해서 좀 제발 잘 되기를 지금 바랍니다. 좀 잘 돼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리비안이 이제 2009년에 설립돼서 전기차 캐파가 지금 연 40만 대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리노이주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상장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얘네 아직 생산 안 했어, 본격적으로. 시제품만 있어요. 모델만 있다니까. 이거 추정치죠, 그러면.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게 불안한 거야. 물건을 좀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면 마음 편한데. 어쨌든 뭐 계속 계약은 하고 뭘 하겠는 행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SDI하고도 그때 막 하겠다고 계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뭐 SDI도 이제 주요 벤더 중에 하나인데 배터리 자체 개발한다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 한다고 합니다. 쉬운 줄 알아? 어렵죠. 내가 계속 얘기해. 전고체 되면 어쩔 건데? 어떻게 쓸 건데? 전고체 우리 1억에 맞춰 드릴게요. 그럼 쓰겠어? 차 한 대 1억 값에 맞춰 드릴게요. 안 터져요. 절대 안 터져요. 뭐 이런 쓰겠냐고 그거를. 그런 게 중요하다. 양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테슬라가 강한 건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양산의 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좀 테마주가 더 빛나잖아요. 오늘 리비안의 공급하고도 있지만 공급 안 했는데 할 것 같은 그런 회사들도 오늘 테마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대원화성, 그리고 에코캡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갔고요. 우신 시스템은 17%, 남성도 10%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마이크론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소식은 이제 시티그룹이랑 레이먼 제임스에서 목표가를 하향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역시 불안한 느낌이 맞았는지 오늘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발표가 좋게 나왔죠. 네. 실적 발표는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고 그냥 네. 컨센 정도 부합한 정도였고요. 그 9월달, 10월달, 11월달 요거는 이제 회계연도 1분기인데 네. 이 반도체 매출 가이던스를 컨센서스보다 13% 정도 적은 수치를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도 장중에 2.7% 빠졌는데 장 후에 이제 시간외로 추가로 4% 정도 네.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매출 가이던스가 낮게 나왔냐를 봤을 때는 이제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확대 때문에 급증했던 PC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용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감소했다고 네. 하고요. 메모리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IC 같은 이 부품 부족들 영향 때문에 이런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 매출은 74에서 78억 달러 정도이고요.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85.7억 달러 정도입니다. 10% 줄어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들 많이 떨어졌는데요. AMAT가 한 7% 빠졌고 ASML도 6.6% 빠졌는데 뭐 도이치에서는 ASML 목표가를 올렸더라고요. 350유로에서 400유로로 상향을 시켰는데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각각 2.9%, 3.4%씩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자동차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래도 얘네만 아니었으면 지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게 끝날 수도 있었던 날이긴. 그렇죠. 삼성전자가 끼치는 영향이 그래도 한 코스피의 4분의 1 정도는 되잖아요. 하이닉스와 같이 떨어지면 뭐 엄청나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래도 다른 것들 반등을 다 하는 와중에 반도체는 끝까지 반등을 못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오늘 뭐 4% 마이너스 시작은 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거가 딱 보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제일 많이 외국인이 오늘 판 게 전기전자 업종 6천억 매도했고요. 삼성전자를 4,200억 매도, 하이닉스를 9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전자 빼면 산 거야. 하긴 근데 의미는 없다. 언제고 뭐 그거 빼고 계산해서 산 적이 없으니까. 살 때도. 그렇죠. 뭐 제일 많이 산 것도 화학 업종인데 여기 500억 샀습니다. 달랑 500억.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텍사스주의 반도체 공장 지금 계속 협의 중이잖아요. 네. 외신에 따르면 20조 원 규모의 제2파운드리 공장 입지로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선정이 임박했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다른 지역 대비 보조금 혜택이 없다고 하고요. 전력이나 용수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으로는 확정된 바 없다이고요. 해당 공장은 계획대로라면 24년 말에 가동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LG전자 목표가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2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많이 하향을 내렸네. 했습니다. 8만 원이나? 네. 이때까지 좀 많이 주가가 하락한 영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부품 수급 이슈로 OEM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고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내년도 에비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하고요. 4분기 수익성도 좀 우려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생활가전사업부의 영업이익은 물류비나 원자재 영향으로 12% 감소한 2조 3,400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IT 기업, IT 애널리스트들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김덕호 애널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나서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구나.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이 유례 없는 일이 지금 오늘 하락의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유례 없는 일, 칩 부족. 네. 전반적인 칩 부족이 인플레이션의 핵심 고리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중 간에 무슨 무역 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코로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현재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쪽 바다에 둥둥둥 떠 있는 배가 60척이 넘는다. 응? 그래서 하역하는데 28일 걸린다.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 맞나? 추수감사절 때 쓸 선물이 없다. 뭐 이런 되게 뭔가 미스매치가 뭐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이거 해소가 안 되는 되게 웃기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고공행진에서 떨어질 거라고 당연히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면 떨어져. 걱정하지 마. 옛날에 항상 그랬어. 했는데 그 옛날이 아니고 이건 못 보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그 기사를 보니까 유럽향 그 기차로 이제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새로운 열차를 개통을 해가지고 물류비는 훨씬 더 낫다고 하네요. 기차로 이동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해운주들이 좀 많이 하락하더라고요. 네. 다 같이 하락하는 건 맞지만 해운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코스코 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중국의 큰 회사죠. 예,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스트코 아니고. 네. 그 회사 주가도 최근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좀 해소가 되려나 싶기는 한데 아직도 상황은 좀 멀리 남았고 전망도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2년 더 간다는 전망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주가 빠진다는 건 먼저 선 반영을 시키는 걸 수 있고 그거에 뭔가 기미를 차린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걸 수 있으니까 그 글로벌리 이 물류 이 대란이 해결될 가능성은 좀 주식시장에서 역으로 읽어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빨리 선반영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에 이제 풀릴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물류 주식을 파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헝다에서 그 성징은행 지분 매각한 거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20% 지분을 매각을 하는 거고 매각 후에도 14.5% 지분이 남습니다. 이 매각 완료하면 약 1조 8천억 원 정도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매각 대금은 이제 다른 부채는 아니고 성징은행한테 빌린 요 대출 채권을 상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성징은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이 나머지 이 14.5%에 대한 지분 가치도 올라갈 수 있겠고요. 오늘 이 은행업에 대한 우려 해소 때문에 홍콩 시장에서도 은행업이 좀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증시가 상승 반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성징은행이 이외의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남은 채권도 이제 한 6억 달러 정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 지분 인수한 곳은 국유 회사입니다. 국유 자산관리 회사인 선양 성진 금융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번 매각건처럼 국유 기업을 많이 활용을 해서 나머지 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 질서 있는 파산이라고 그렇지. 합니다. 예, 요걸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저기가 아니야. 서프라임이 아니라 그냥 프라임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산이 있어요. 자산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자꾸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산이 있는데 시간을 주면 해소가 될 수도 있는데 급하게 해서 물론 뭐 세가의 기준에 안 맞긴 했습니다만 네. 네, 그럼 헝다 이슈는 당분간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네. 그 대신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오늘 산 넘어 산이라는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계속 헝다 이슈 넘어가니까 또 다른 이슈가 계속 오고 막 합니다. 어떤 이슈?
오늘도 영향을 끼친 게 이제 파월의 발언이라든가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든가 부채 한도 또 네, 부채 한도 이슈도 있고요. 셧다운으로도 있죠. 제니 옐런이 또 10월 18일 명시를 또 네, 명시를 했고요. 했습니다. 10월 18일까지 장 없어. 장 없는 거야. 사전에 해결되면 장이 있어. 네. 10월 18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은 미국은 이제 뭐 디폴트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 얘기까지 되게 하고 있는데요. 말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겁을 주려 그러나. 네. 아직까지는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40년간 15번의 그 셧다운 통계를 봤을 때는 셧다운 할 때까지는 좀 많이 빠질 수 있는데 네. 셧다운 결정이 난 이후부터는 평균적으로 반등했고 셧다운이 지속됐던 기간은 평균 3일 정도다. 네. 그리고 그 지난 14년의 폭락은 15년인가 14년의 폭락은 셧다운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한 그 신용등 강등이 더 11년도 9월. 예. 예, 그게 더 크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개별 모집인을 통한 영업도 중단을 한다고 했고요. 네.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40조 원 정도입니다. 그 시중은행 대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인데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가 지금 5에서 6%잖아요. 근데 5.6% 나오면서 거의 총량 목표에 다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농협은행의 이 신규 대출 중단의 풍선 효과로 기업은행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네. 앞서 하나은행도 대출 모집법인 6곳이 있는데 3곳에 배정된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이 되면서 10월 말까지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마찬가지의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계속 이 규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증권사도 신용 한도를 10에서 20% 정도 축소하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죠. 네,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중저신용자 대출은 이제 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업체는 오히려 한도를 늘려주고 있으면서 오늘 상장된 이제 리드코프가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고신용자인데 대출 한도가 오히려 줄고 금리는 더 올라가고 저신용자는 금리가 오히려 더 내려가고 한도는 못 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저는 계속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부동산은 하강하는 다음부터는 특징이 안 팔립니다. 주식은 팔 수 있잖아요. 네. 손절. 손을 자른 느낌의 손절. 하면 되는데 손절이 안 된다. 거래가 아예 없어.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오르는 과정에서 팔아야 된다. 누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걱정이 됩니다. 계속 걱정이 돼서, 젊으신 분들은, 올라오는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내려가는 어깨에서 못 판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농협은행은 2천억 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10월 12일에 농협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신주 발행할 예정이고요. 유상증자는 올해 4월에도 했거든요. 3천억 정도 했고 이후에 이제 신종자본증권도 4,500억 규모로 올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자본 확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이유로 밝힌 거는 자본 비율 개선입니다. 시중은행이 평균적으로 5에서 6% 자본 비율 유지하고 있는데 농협은행은 4.3%로 조금 낮다고 합니다. 이 추가된 자금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게 좀 변수인 것 같아요. 못하게 하겠지. 대출은 계속 막고 있으니까. 네. 여하튼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제가 이제 수급이 중요한데 유동성이 지금 끊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쪽으로는 조금 그러네. 네,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자본금 자체가 올라가면 뭐 비율 대비 총량 규제면은 못 하나요? 예, 아마 부동산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죠. 상승률 자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가정용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연말부터 $1,000 정도에 시판을 할 예정이고요. AI 음성 비서 알렉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뭐 알림 설정 기능, 뭐 TV를 볼 수도 있고 스마트 홈 제어 기능, 음악 기능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보안 기능도 있어서 뭐 침입자가 발견이 되면 뭐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거 하면 이제 아마존은 자회사 중에 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바퀴가 달려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조금 특이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외의 기능은 지금도 뭐 충분히 그 AI 그 있잖아요. 뭐 지니 뮤직 같은 거, 기가 지니 같은 거, 뭐 그런 걸로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기능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로 확장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점점 하나씩 붙이긴 하겠죠. 여기다 뭔가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고. 네. 오늘 이틀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오전만 딱 했고
오고 가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풀렸고 지금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네. 문제가 되는 금리가 떨어졌고 지금 핵심 저거잖아요. 병목 현상이 안 풀려서 인플레가 계속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앞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운 주가의 하락은 병목 현상이 풀릴 수도 있다는 거에 그 뭐랄까 선행적인 흐름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증시각도의 TV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올해 2월 달에 그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잖아요. 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막 오르면서 시장 상황이 갑자기 확 변했잖아요. 그때 성장주들이 확 꺾이기 시작하면서 가치주들, 특히 경기 민감주들 네. 그리고 가격 전가를 원재료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 판매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는 뭐 화학회사, 철강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그런 리밸런싱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관련돼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진만이하고 오랜만에 싸웠는데 진만이는 필수 소비재다를 부르짖고 있고 나는 아니다 컨택이다. 누가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뭐 어쨌든 전 싼 주식을 살 것이다. 그건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긴 했었거든요. 계속 조금씩 그러다 이렇게 폭 위로 뜬 거잖아요. 폭 위로. 네. 요거는 다시 이제 꼬랑지를 내리면서 이 밴드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우상향 밴드 안으로. 근데 우상향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근데 요게 각도가 여기서 다시 살짝 위로 오를 거냐, 그냥 그대로 갈 거냐. 이게 저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밸런스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수익률 제일 많이 나왔던 경험이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는데 네. 이번에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5에서 다시 뭐 1.4로 내려가면서 뭐 도로 꺾일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추가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2월 달에 보다는 좀 더 선별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품 가격 올랐던 것들 중에 대부분은 그 코로나로 인한 집콕 수요에 의한 전방 수요 확산에 의해서 올랐던 제품 가격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리오프닝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조금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하고 동일한 제품들은 아마 가격이 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떨어지는 것도 많을 거라서 더 선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컨택, 리오프닝 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12월부터는 될 것 같아요. 연말 회식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 11월부터는 나아지길. 아니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생겼어. 12월에 연말 회식한다. 연말 회식을 한다. 마지막 회식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회식을 연말 회식으로 한다. 한 8명 정도 모여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 리오프닝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땀 흘리고 뛰면서 마스크를 네.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지금 그만두고 있는 상태인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하면 그 순간 헬스장 등록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등록을 하려고 가면 자리가 꽉 차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뭐 너무 미어 터져 있거나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헬스장 미어 터질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상당 주식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플랭크 모임이나 하나 만들자. 플랭크 모임이요? 그 플랭크는 10분만 해도 지칩니다. 그쵸. 이게 10분이 아니라 3분도 힘들죠. 아니 하루 총 10분 나눠서 1분씩 나눠서요? 1분씩 10번 죽을걸요. 뱃살 떨어져 나가는 행동 아닙니까? 1분 10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지. 난 2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전거 탈 때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걸 못 해갖고 자전거 상위권자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네. 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마시고 1년에 몇 번 있는 일이에요. 항상 있어. 이거는 의례적인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 포트폴리오가 강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포트폴리오가 이번에 내 마음을 그렇게 많이 흔들지 않았느냐 여부 생각하시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로 그리고 복귀록을 쓰는 계기로 한번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따 연합인포메스에서 저는 인사드리고 여기서는 네.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